내가 미국에서 물리학 공부할 때는 컴퓨터를 도구로 써가지고 그 물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거의 컴퓨터실에서 살다시피 했죠. 그런데 마침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과학기술을 할 만한 제대로 된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과학기술연구소에 오라는 그 초청에 제가 응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키스로 오면서 그 낮에는 그 일 도와주고 네. 밤 되면은 내 연구하는데 컴퓨터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키스에 온 거죠. 물리학 공부죠. 물리학 공부를 네. 하겠다고. 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컴퓨터 일이 너무 바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음. 내 물리학 공부를 할 생각을 못 하고 이제 컴퓨터에 풀타임으로 내 자신을 갖다 바치게 된 거죠. 네.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 네. 컴퓨터를 이용하는 법을 갖다가 그 하는 것을 도우는 일을 했죠. 네. 그게 이제 하나가 전화 요금을 일일이 수급해 놓던 걸 컴퓨터로 싹 처리해 주는 게 하나고, 네. 두 번째가 전매청에는 네. 물류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전산화하는 효과적으로 네.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물류 시스템을 전산화해 주는 게 하나고, 음. 그 다음에 정부 예산, 네. 정부 예산 그때 전부 수판 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부 예산을 컴퓨터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프로그램 만드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대학 입시. 그러니까 예비고사 채점도 전산화하는 그렇죠. 데 예비고사 들어가서- 채점을 사람 손으로 하려 그러면 뭐 엄청난 건데, 네. 그걸 뭐 컴퓨터로 확 캐치고는 일을 음. 한 거고, 이제 이런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죠. 네. 그 밖에 자잘한 일도 많지만은, 그게 이제 1970년 초인데, 네. 우연히 생긴 일에 대해 가지고 무척 흥분했어요. 네. 그게 뭐냐 그러면 1970년하고 71년에 네. 인텔이라는 미국 회사가 그 반도체 칩이라는 걸 만들어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전자기기를 진공관을 만들 때는 집체만 하던 것을 그렇죠. 트란지스터를 만들어서 박스로 만들었는데 네. 반도체가 돼가지고 손톱만이 었단 말이죠. 음. 그래서 내가 흥분한 거는 야, 음. 한국도 컴퓨터 만들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만약 트란지스터로 컴퓨터 설계하려 그러면 트란지스터 100만 개를 갖다 꼽아야 될 회로를 계산해야 되고 네. 그걸 땜질해야 되고 이어야 되니까 그게 보통 힘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도체를 칩 몇 개만 딱 갖다 꼽으면은 이게 컴퓨터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네. 그것의 중요성을 세계가 별로 인식을 못했어요. 네. 왜 전자공업의 대가들이 음. 이들도 있고 큰 회사들인데 그걸로 컴퓨터 된다고 생각을 안 했느냐? 그러면은 그때가 4비트입니다. 4비트. 4비트. 예.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를 구성하는 회로라든지 뭐가 되어도 16부터 32비트거든요. 네. 근데 4비트라는 것은 이거는 장난감 같게는 안 돼요. 음. 그걸로 컴퓨터를 만들면 컴퓨터를 그럴 수가 없고 그게 뭐 장난감인데 뭔가 프로그램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장난감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인식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어쨌건 그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그 컴퓨터 국산화가 이제 외면을 받은 건데 그래도 포기 안 하시고 국산화 사업 이런 걸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했죠. 네. 그 한글 터미널, 네. 터미널. 한글 터미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 네. 한글이 모아쓰기로 나오는 네. 네. 터미널을 개발한 거.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만들었냐면 자동 학습기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자동 학습기. 그러니까 컴퓨터가 학생하고 대화형으로 네. 컴퓨터가 글을 가르쳐주고 학생이 응답하면은 음. 맞았으면 다음으로 가고 몰랐으면 되돌아가서 복습시키고 하는 기계를 그때 만들었어요. 그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 그 과학기술연구소가 그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 이런 거 발전시키는데 세계은행의 지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이제 그다음 전자기술연구소 이 얘기입니다. 네네.
전자공업뿐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우리 그 한국 정부를 담당했던 사람이 막디 이스칸다라고 네, 이스칸다. 이집트. 이집트 사람이 있어요. 네네. 막디 이스칸다가 세 가지를 한국 정부에 리코멘드했습니다. 네. 하나는 하나는 기계공업 단지를 만들어라. 네. 그게 한국중공업입니다. 음. 그게 막디 이스칸다가 음, 리코멘드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벤처빅 캐피탈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전자기술연구소를 만들어라. 근데 전자기술연구소는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네. 파일럿 프로그램, 음. 공장을 만들어라. 네네. 반도체 세계 최고의 파일럿들, 음. 컴퓨터의 세계 최고의 파일럿을 만들어라. 음. 그래 놓고 음. 삼성이나 금성이나 민간 기업들 보고 네네. 여기 와가지고 음. 개발하는 것도 보고 네. 생산하는 것도 보고 음. 이게 공장이니까 생산도 해보고 네. 팔아도 보고 네. 자신이 있으면은 너가 공장을 차려라. 그렇죠. 이게 막디 이스칸다의 네. 그 아이디어죠. 아이디어예요. 네. 근데 한국 정부에서는 파이로트 프렌트를 안 그러고 각종 연구소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전자기술연구소라고 음. 이름을 붙여가지고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아, 연구소를 만든. 연구소를 설립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여기 그 전자기술연구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부소장으로 오셨는데 여기서 그 여러 가지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활용한 다양한 국산화 사업 추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 서울시 그 교통신호 전산화 맞아요. 사업 이런 게 있는데 맞아요.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요. 서울 시내에서 교통신호를 전산화하는데 네, 해외에서 사올라 그러더라. 네, 그래서 서울시에 와서 알아봤어요. 네. 알아봤더니 이미 일이 거의 다 진전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네, 그거 우리가 만들어줄게. 음, 우리가 만들어주면 그 돈으로 음, 20군데 안 해가지고 40군데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프터 서비스가 훨씬 싼 값으로 될 거고 아프터 서비스 외국 사람 부르면 부르는 게 값이라 그때 그렇죠. 목이 메서 네. 우리 사지 해줄 거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국내에 신호기 사업이라는 국산 사업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죠. 인더스트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공무원들이 제일 관심사가 뭡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 돌아오는 거.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음, 경험도 없는 사람, 국산 회사에다 몇 개 가지고 그 다음에 일을 걸어쳤다. 근데 그놈들이 이제 돈을 얼마 먹었냐? 고랑채 사고 형무소 가고 쫓겨나고 이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세계 유수 기업 그렇죠. 입찰을 받아가지고 했다. 그럼 잘못되더라도 저놈이 잘못된 게 우리 잘못 없다가 되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네. 패턴이에요. 그래가지고 설득하는데 애먹었죠. 전자기술연구소에서 나오셔서 예. 80년에 삼복 컴퓨터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예. 이때 어렵게 그 한 10년간 그 이 연구소에서 활동을 해 오시다가 예. 이 80년에 나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또 뭡니까? 사실은 컴퓨터 국산화를 하자 그래서 정부에서도 말 안 듣고 기업에서 돈 안 줄 때 연구소에 내가 사직서를 냈어요. 네. 그러면은 정부도 안 하고 재벌도 안 하니 내가 개인적으로 나가서 하겠다. 사직서를 냈어요. 그런데 연구소에서 사직서를 수리를 안 했어요. 너 연구소에 필요하니까 있어라. 요새 젊은이 같으면 보탈사가 나오죠. 그런데 나는 그걸 못했어요. 그게 꾸준히 붙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만 불만을 참고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연구소에서 붙어 있은 거죠. 그래가지고 요직에 댕기면서 내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내가 지금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두면은 새로운 분야 IT의 회사 100개를 만들겠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보 사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만뒀어요. 네. 그때 뭐 완전히 세 분야에 제일 깔렸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교육에도 하나 만들고 의료에도 하나 만들고 뭐 전자상거래도 하나 만들고 뭐 이거 하면 뭐 얼마든지 되니까 그래서 100개 만들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나와 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은 컴퓨터를 조립하는 삼보 컴퓨터. 네. 그 다음에 컴퓨터를 파는 LX. LX. 그 다음에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KSI.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을 하는 코컴. 삼보 컴퓨터는 최초로 개인용 마이크로 컴퓨터를 만들어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또 이렇게 성공하셔서 굉장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하시고 그리고 또 미국으로부터 또 좋은 평가도 받고 또 일본에서도 또 그 수주를 받아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상을 높여 나가셨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뭐냐? 네. 아이디어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기술들을 모아가지고 이미 있는 물건을 만들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거든요. 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핸드폰입니다. 네. 핸드폰은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스티브 잡스 한 일이 지가 기술 개발한 거 아닙니다. 시스템 여기 저기 있는 걸 여러 한 통 안에 하나 딱 집어넣은 것이죠. 그게 핸드폰이에요. 네. 삼보 컴퓨터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입니다. 반도체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이리저리 주워 모으면은 갖다 모을 거 있고요. 몇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솔루션을 제공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반도체 칩이 점점 좋은 게 자꾸 나오니까 8비트하고 16비트 하다가 결정적으로 우리 사업이 편하게 된 거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IBM이 IBM PC를 만들면서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사오고 칩은 인텔부터 사오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뭘 개발하려고 하면 IBM에게서 그 기술 좀 주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만이랬는데 이건 IBM에 갈 필요도 없어요. IBM 기계하고 똑같은 기계를 만드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서 소프트웨어 사오고 인텔 가서 칩 사오면 되니까 사실은 내가 키스나 반도체 전자기술 연구소 쓸 때는 내가 컴퓨터 만들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돈 주시오. 삼성금성 보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어 드릴 테니 자기네들 팔아 장사해서 돈 버리시오. 이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그 시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담하고 깜깜한 중에서도 기업들이 번쩍 뜨고 그건 내가 한다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한다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참가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경쟁자가 한다 그러면은 그 안 늦으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LG 보고 있으니까 컴퓨터를 생각 안 하니 그건 걱정 없고 LG도 삼성 보니 컴퓨터에 걱정 없다. 정부에서 5,000대 산다 그러니까 그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5개 컴퓨터 국산화 회사가 생긴 거죠. 예를 들면은 그때 삼성, 금성, 대우, 현대가 4대 재벌인데 4대 재벌 다 컴퓨터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 그때 눈을 떠가지고 야 컴퓨터가 중요한 거로 이래 된 거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재벌 회사에서 중요 회의하면은 텔레비 부장, 본부장 금년에 얼마 이익 남길래요. 그래 이익 남기세요. 그다음에 냉장고 부장 니는 얼마 이익 남길래요. 컴퓨터 부장 우리가 얼마 돈 대주면 돼요. 마켓시아 1등 하세요. 얼마 돈 대주면 돼요.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될 게 아니고 돈을 막 쑤세였더라도 마켓시아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학교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100대 팔아놓으면 이놈들이 와가지고 100대 공짜로 줘버리고 그 시장 가져가요. 그리고 우리가 애써가지고 1년에 뭐 한 2만 명, 3만 명 모르는 사람 컴퓨터 교육시키면 재벌들은 1년에 20만 명씩 공짜로 시킨다고요. 그런 경쟁을 한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자사자 했으니까 그래도 마켓시아는 항상 우리가 1등을 했고 항상 기술 개발은 앞서갔죠. 삼보도 이제 막 시작하시고 나서 정부 측 제안을 받아서
한국데이터통신 차장으로 가시잖아요. 예. 이 가버먼트에서 세계적인 그런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게 회장님이 이제 80년대에 이룩하신 행정전산망 작업인데 이게 참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그건 뭐 내 자신도 매우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계에 단연코 유례가 없는 네.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시스템 덕분에 한국 정부는 수조 원을 세이브한 거고 한국 전체의 수준이 네. 정부만 효율적으로 된 게 아니라 각 민간 기업의 전산 수준이 확 하고 올라간 네. 그런 획기적인 프로젝트인데요. 내가 그때 돈 800만 불을 구해가지고 네. 벤처 비즈니스로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난 거죠. 벤처 비즈니스로 미국을 가서 벤처 캐피탈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명 박사님께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비음성 통신이 데이터 통신. 중요해지는데 지금 KT에서 그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는 사람 없으니 결국은 새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날 보고 맡아서 할 생각은. 근데 오명박 쓰고 왜 나냐? 기술도 알고 비즈니스도 아는 사람을 찾으니까 이 박사밖에 없어서 이 박사님 보고 맡아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거절할 생각이었어요. 왜 거절하냐? 나는 벤처 캐피탈 가지고 미국 가면 뭐 재미있는 일이 셌는데 그래서 거절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거라고요. 말도 안 돼. 만약 내가 데이터 통신 사장이 되면 정부 전산을 몽땅 날 주겠다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 정부 전산을 어떻게 하느냐? 정부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고른다. 내가 고른다. 그리고 전산화 해놓고 나중에 돈은 나중 받는다. 그렇지 않고는 일이 안 돼. 정부 보고 뭐 계약하려고 그러면 금년에 가가지고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신청 내면은 심사해가지고 예산 따면은 그 다음에 예산 나와. 그럼 벌써 예산 딴 데까지 3년 지나고 그 다음에 뭐 일할 때마다 예산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예산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2000년 가도 네. 뻔해. 아무 진전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일하고 그냥 일하고 나중에 돈 받고 하면은 훨씬 빨라지니까 그 길밖에는 하는 방법이 없다. 그래 그거 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런 게 말이 돼요. 정부라는 거는 일하려고 그러면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예산 잡아가지고 예산 지출하고 나중에 감사해가지고 돈 지불하는데 이거는 뭐 예산도 안 잡고 막 해놓고는 돈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건 안 될 소리죠. 그러니까 거절하는 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겠다. 대통령인데 제가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 안 맡을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이 행정전산망에 쓰일 컴퓨터를 국산 컴퓨터로 대체한다.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이제 컴퓨터 수요를 아주 폭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때 한국 정부가 이미 각 부처의 컴퓨터가 꽤 들어와 있었어요. 네. 대개는 IBM이죠. 대개는 IBM. 엄청나게 비싸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나 페리퍼럴을 사도 네. IBM하고 호환 기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값이 비싸고 이랬던 거예요. 그 메인프레임 뭐 이전. 만약 그때 내가 안 하고 정부 전산실에서 그걸 해가지고 IBM 기계를 사서 한국은 IBM 공화국 엄청난 돈을 IBM이 해마다 물었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복잡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고 뭐 등등 얽혀가지고 그 컴퓨터를 하나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그 기관은 컴퓨터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내가 하는 방법은 그런 거대한 컴퓨터가 아니고 요만한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일이 늘면 꼭 같은 박스 옆에 하나 더 갖다 놓고 일이 늘면 꼭 같은 박스 옆에 하나 더 갖다 놓으면 되니까 IBM 같은 거대한 컴퓨터도 필요 없고 뭐
뭐 굉장한 공장도 필요 없고 한국 회사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걸로 바꿔놓은 거죠. 네. 거기에서 젊은 후배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교훈은 네. 아이디어만 있다고 비즈니스 되는 거 아니다. 그렇죠. 비즈니스로 성공을 하기 위하면은 네. 처음에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지고 네. 브레이크 이븐을 거친 다음에 돈이 벌어지는 건데 그 브레이크 이븐을 견딜 만큼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해라. 이게 이제 내 후배들에게 대한 네.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한 충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고는 내가 한국을 정보산업의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 관료들을 설득하느라고 20년을 보냈다.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바보 짓을 한 거다. 장관을 설득을 한다고 장관이 모르는 얘기를 이용태가 그러더라 그러고 국장보고 하라 그러겠냐. 국장을 설득을 했다고. 국장이 잘못한 일 모르는 얘기를 장관 앞에 가지고 이용태가 이러니까 합시다라고 하겠냐.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내가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가고 있는 수단 여러 개 중에 네. 장단점을 비교하고 가거라.